네, 안녕하세요. 류병주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으면요. 대부분의 수험생, 지원자분들은 거의 지금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아마 그 인적성 단계를 좀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아니면은 한 6개월, 1년 이 정도 장기적으로 HMAT 또는 인적성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굉장히 짧은 시간 남긴 상태에서 HMAT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강의에서 좀 군살은 빼고 필요한 말만 최대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HMAT를 준비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수능하고 토익하고 다른 관점으로 시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객관식 시험은 딱 이거 두 개밖에 없을 거예요. 수능, 토익. 다른 시험도 있겠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수능과 토익인데 그 인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수능, 토익 같은 객관식 시험과 많이 그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수능하고 토익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푸나요? 거의 대부분의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사람들은 다 맞아야겠다. 그죠? 왜? 한 개 틀리면 2등급 나오고 두 개 틀리면 3등급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 문제를 굉장히 소중하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포기하는 경험을 거의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한 문제라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시험 망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HMAT나 혹은 다른 인적성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시험 자체를 망하는 수가 있어요. 왜? 시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시간 내에 인적성 문제를 풀거나 시간 내에 그거를 포기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자라는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저는 아마 수업 시간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문제는요, 얼마의 시간 정도에 풀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포기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풀어야 되고, 이렇게 생긴 문제는 접근하지 않는 게 고득점이나 합격을 위해서 유리하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던 객관식 시험에 대한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습관을 그 일주일 사이나 2주 동안 아니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HMAT는요, 최근 많이 보는 인적성 시험 중에서도 약간 독특한 시험이에요.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요, 강약 조절을 확실하게 했어요. 다른 회사 인적성 같은 경우는 많이 보는 시험이 있고, 많이 나온 영역이 있고, 조금 나온 영역이 있다고 쳐도 그 비율이 거의 일정하게 보는데요. HMAT 같은 경우는 화끈하게 한 가지 영역을 엄청나게 밀고 있어요. 어디죠? 자료 해석이랑 정보 추론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의 자료 해석이 굉장히 출제하는 비중이 높죠.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1시간 정도 시험을 본다, 한 타임 정도 시험 본다고 하면은 HMAT 같은 경우는 자료 해석만 2타임을 시험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해석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HMAT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자료 해석 부분에다가 조금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제가 자료 해석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한 11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계산 노하우만 익히신다면요, 여러분들의 계산 실력을 굉장히 빠르게 키울 수가 있어요. 이런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목표로 하는 거예요? 시간을 좀 단축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좀 정확도를 포기하면서 시간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스피드를 극대화시키는 게 이거의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파랑 베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거의 여러분들은 거의 이걸로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누기는 얘로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하는 거냐면요, 나누기를요, 빼기로 바꿔드릴게요. 여러분 나누기를 잘해요? 빼기를 잘해요? 빼기를 잘하죠. 그죠? 모든 나누기 문제를, 분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빼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거든요. 자, 얘랑 얘의 크기를 비교해 볼라 그래요. 자, 보시면은요. 자, 어떤 학급에 남자가 3명 있고 여자가 6명 있어요. 그럼 남자와 여자의 성비는 몇이에요? 1대2죠. 남자와 여자의 성비는 1대2예요. 잘 보시면요. 남자의 성비는 1대2인데, 자, 이거 전학을 왔는데 남자가 1명이 왔고 여자가 2명이 왔어요. 그러면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4명이 되고요.
그리고요, 여자는 8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의 성비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무슨 얘기예요? 원래 성비와 동일한 비율의 성비가 전학으로 오면은요, 뭐예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잘 보시면요, 이번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요, 전학을요, 남자가 2명이 오고요, 여자가 몇 명이 왔냐면요, 3명이 왔어요. 전학을. 그러면 남자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5명이 되는 거고요. 여자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9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잘 보시면요, 원래 성비는 몇이에요? 1대2인데 이거는 더 성비가 높죠? 2대3으로. 그랬더니 뭐예요? 이 성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남자를 기준으로 더 커진 거죠. 왜? 이거보다 더 큰 비율을 더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남자가 1명 전화 오고 여자가 3명 전화 왔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자는 4명이 되고 여자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9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성비는 1대2였는데 지금 몇이에요? 4대9죠. 성비가 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가 더 많아지고 남자는 상대로 적어진 거죠. 남자의 비율은 더 나빠진 거죠. 잘 보시면요. 자, 얘랑 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요, 6분의 3하고 9분의 5를 비교할 때 우리는 뭐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얘랑 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랑 얘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A분의 B가 있고요. 이거 좀 잘 적으세요. A분의 B랑요,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거의 크기를 비교하려면은요, 요거랑 요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만 비교하면 돼요? 얘랑요? 요거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크다, 그러면 이게 큰 거고요. 이쪽이 크다, 그럼 이게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하고 싶으면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를 요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A고요. 얘는 뭐예요? 알파가 되는 거고요. 이게 B고요. 얘는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랑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차이를 극대화시킨 거예요. 잘 보시면요, 얘의 크기는 몇이에요? 2분의 1 정도 되잖아요. 대충 2분의 1 정도 되는데 얘는 1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뭐가 큰 거예요? 이쪽이 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이거 두 개를 비교하면 뭐가 큰 거죠? 얘가 큰 거예요. 알파, 베타 이형법을 하면은요, 이런 어마무시한 계산을 어떻게 한다? 되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